취임 2주년을 맞은 구인모 거창 군수가 더 큰 거창의 도약과 국민 행복 시대를 하반기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끊이질 않는 순환사고의 유형과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제11대 경남도의회 후반기 제1부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장규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경남의 중소제조기업 10곳 중 8곳이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한 차례 연기됐던 제11대 경남도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에서 제1부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장규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장규석 의원이 민주당에서 경선을 통해 추천한 이상인 의원을 누르고 제1부의장에 선출됐습니다. 개표 결과 전체 57표 중 장규석 의원이 29표, 이상인 의원이 27표, 기권 1표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실시된 의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류경환 의원을 추천했지만 김하용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제2부의장 선거에는 미래통합당 이해상원 의원이 단독 출마했지만 2차 투표까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면서 다음 달 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7석의 상임위원장 자리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추천한 후보가 단독 출마를 해 모두 당선이 됐습니다. 구인모 거창 군수가 민선 7기 취임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더 큰 거창 도약, 국민 행복 시대를 슬로건으로 내놨던 민선 7기 실제 성과는 얼마나 될까요? 구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인모 거창 군수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난 2년간 군정 성과를 돌아본 구 군수는 거창구치소 문제 해결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주민투표를 통해 현재 위치의 구치소를 신축하는 것이 확정되면서 무려 6년간 끌어왔던 주민 갈등이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거창군의 지역 성장 동력인 승강기 산업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 자평했습니다.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의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거창군의 세계 승강기 허브 도시 조성 사업이 선정된 데 이어 국내 유일의 승강기 안전기술원이 거창에 문을 열면서 외지인들의 방문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코로나19 거창형 지원 대책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창형 재난지원금 42억 원, 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약 52억 원이 저희들이 지원됐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차단 방역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하여 감염병 관리 강군으로 거듭났습니다. 구 군수는 남은 2년간의 임기 동안 거창형 뉴딜 사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산림 생태 자원을 활용해 관광 인프라 확충은 물론 항로화 힐링 산업 등 새로운 먹거리 육성에도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생활 밀착형 복지 사업을 통해 인구 6만의 거창군을 서부 경남 지역의 강소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창형 누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경남도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27개 시책을 이미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창포원이 세계적인 생태 관광 휴양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1창포원, 제2창포원을 반드시. 구 군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도내 최초로 워킹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 설치를 완료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 또 조직도 그에 맞는 하반기 인사를 통해서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는데 마스크도 이미 우리가 또 예비 마스크를 준비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2주년을 맞아 더 큰 거창, 국민 행복 시대를 약속하고 나선 구인모 거창 군수. 남은 2년 구군수의 행보에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여름철이면 가족 단위 갯벌 체험객들이 늘어나는데요. 밀물에 고립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7일 새벽 0시 반쯤 부안 변산 해수욕장 인근에서 골뱅이를 잡던 50살 A씨가 밀물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고립됐습니다. A씨는 다행히 주변 사람의 신고로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밤 11시쯤에는 충남 태안군 기지포 해수욕장에서도 어패를 잡던 4명이 짙은 안개로 방향을 잃었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이처럼 밀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갯벌에 들어가거나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갯벌에서 어패를 잡다가 고립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서해안에는 갯벌 체험을 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또 갯벌에서 어패를 잡으려는 사람도 늘어나면서 밀물 시간을 알지 못해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또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단체 여러 친구들이랑 같이 재미로도 오는 사람이 있고 또 바지락 캘라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많이들 다녔거든요. 우리 바위 두르건 어치면 앰프로 빨리 나오라고 가족들이랑 전부 다 나오라고 그렇게 하고 달력을 떠들고 보면은 전부 다 나와 있어. 최근 3년간 전국 갯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136건으로 12명이 사망했습니다. 대부분 갯벌에서 어패를 잡다가 밀물에 고립되면서 발생하는 사고로 파악되면서 해경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해안은 조석 간만에 차가 사망당이 심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물때하고 해양 날씨를 확인해야 하고 물이 들어오는 시간은 보통 성인 남성의 걸음보다도 2~3배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미리 무토로 나와서 안전하게 해루질을 잘 마치고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귀를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은 갯벌에 들어갈 때는 휴대전화를 보관할 수 있는 방수팩과 호루라기를 착용해 위험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가급적 밤에는 갯벌에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주말 경남 창원의 한 유원지에선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여름만 되면 잠깐의 부주의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순환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른 무더위에 예년보다 빨리 물놀이 계절이 시작된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전주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순환사고는 모두 3만 7천여 건. 이 중 16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환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강원도로 5년간 3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발생 시기별로 보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8월에 가장 많은 순환사고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시기는 6월입니다. 6월의 경우 물놀이를 하기엔 이른 시기지만 많은 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주변의 바다나 계곡 등을 찾는 경우가 많은 반면 안전요원 등이 배치되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놀이 사고 사망 원인별로 보면 수영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30.2%로 가장 많았고 안전 부주의와 음주 수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장소별로 보면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정도인 76건이 하천이나 강에서 발생했습니다. 강의 경우 지형에 따라 유속과 깊이가 급격하게 달라져 물놀이 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일기예보상에서 많은 호우나 집중호우 혹은 이제 그쪽에 이제 풍랑주의보나 이런 게 발령이 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외출이나 물놀이를 가시는 걸 삼가 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게 자신이 수영이나 이런 쪽에서 자신 있다 해도 이게 너무 물이 깊거나 한 곳으로 가는 거는 조금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순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의 착용입니다. 특히 수영 금지 구역에 들어가지만 않아도 사고 발생의 위험은 크게 낮아지는 만큼
기본적인 안전 규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지난 28일 오후 1시 10분쯤 창원시 마산 하포구 진전면 용댐 유원지에서 12살 A군이 물에 빠진 뒤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A군은 친구 5명과 물놀이를 하던 중 수심이 2.5m로 깊어지는 곳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중소제조기업 10곳 중 8곳이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경남지역 본부에서 도내 201개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조사에 응한 기업 중 87.1%가 올해 상반기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규모로 보면 10인 미만 기업은 10곳 중 9곳이 매출이 줄었고 50인 미만 소기업 매출 감소가 86.8%를 차지해 규모가 작을수록 코로나19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46.7%가 무급휴직을 시행해 50인 이상 중기업과 비교했을 때 고용 유지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창원의 한 주민센터에서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난동을 부린 57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마산 하포구의 한 주민센터를 방문해 긴급 생계지원금을 더 달라며 컴퓨터 모니터 등을 부수고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선 함안군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에 출마한 엄용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로부터 2차례 걸쳐 1,000만 원을 받아 이장과 노임회장 등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돌고래 타기 체험으로 동물 학대 논란을 빚고 있는 거제 시월드가 동물 보호단체의 비난에도 체험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거제 시월드는 입장문을 통해 해양 동물들의 컨디션 유지와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며 돌고래를 혹사시킨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지난 18일 국민청원에는 돌고래 타고 놀기 등 거제 시월드 동물 체험을 멈추게 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으며 29일 기준 4만 1,6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통영시가 다음 달 1일로 예정했던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을 취소했습니다. 통영시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을 우려해 중림 십자공원과 미수해양공원, 정량천 등에 설치된 어린이 물놀이장 3곳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통영시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이 어려운 물놀이장을 대신해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놀이시설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이 한우 브랜드인 정성한우 전문 판매장을 열고 고성한우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27일 경기도 하남시 송정상 목장에서 백두영 고성군수와 최종윤 국회의원,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 판매장 개장식을 열었습니다. 전문 판매장에는 한우 판매와 홍보는 물론 공룡나라 쇼핑몰 입점 농수 특산물 판매를 위한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고성한우 전문 판매장 송정상 대표는 한우를 판매한 수익금 일부를 고성군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60 민주항쟁 33주년을 기념하는 제4회 만날고개 걷기 대회가 지난 28일을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12,0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60 민주항쟁의 의미를 담아 만날 근린공원을 출발해 쌀제 고개를 거쳐 바람제 반환점을 돌아오는 6.1km 코스로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하루에 모이는 집중 행사가 아닌 행사 기간 내 참여자가 자유롭게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해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제8대 이사장으로 현종원 이사가 취임한 가운데 이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972년 고흥 시멘트 공업사를 창업한 뒤 레미콘과 골재 사업에 전념해온 주식회사 동양산업 현종원 회장은 지난 2000년부터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로 재임하며 20년 동안 봉사해오다 6월 1일자로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29일 열린 취임식에서 현 이사장은 장학기금으로 2억 원을 기부했고 장학사업의 다양화, 지역 대학 및 지역 기업 협력 강화 등 4가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제567대 이사장직을 이임한 강복희 전 이사장은 그동안 장학재단에 총 19억 원을 기부해 재단 내 최고 기부자로 꼽히고 있으며 올 3월 재단 자산 100억 원을 달성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밀양시 관내 어린이집을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거창군 한마음봉사단에서 거창군 북상면 마을 주민 100여 명에게 자장면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합천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가족사랑봉사단에서 양파 수확 농촌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김해 하순마을이 거리 미관 사업의 일환으로 풍차 모양 벽화와 조형물로 꾸며졌습니다. 통영시에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직무 역량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함안군에서 아라가야 연구보건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해시 공무원들이 소외 지역 아동들에게 독서대를 제작해 전달하는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날씨입니다. 경남 지역 비가 내리는 가운데 흐리겠습니다. 화요일 새벽 사이 경남 남해안과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되며 낮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장마로 인해 비 소식이 잦습니다. 대체로 구름 많겠고 흐린 날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바다의 물결 최고 5.0m로 매우 높습니다.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습한 날씨로 불쾌지수와 식중독 지수도 높습니다. 비의 영향으로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미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